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 합의체 회부하고 사흘 동안 두 차례 심리를 여는 등 재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633이라는 재판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상식적인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대해 민주당은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나팔수 김어준 씨는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장이 대선에 직접 관여하려는 시도라며 음모론을 제기했고, 그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국회의원은 맞는 것 같다며 동조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대법원을 겁박했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대법원을 압박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재명과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후보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 재판만 유독 완행 열차가 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재판을 지연시켜왔고, 민주당은 죄 없는 검사들을 줄탄핵하며 이를 도왔습니다. 무려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이지만 도를 넘는 재판 지연과 상식을 벗어난 판결로 법의 권위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전과 사범입니다.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선거법 위반까지 어느 것 하나 가벼운 범죄가 없고 이것만으로도 정치 무자격자입니다. 또 지금 진행 중인 재판 가운데는 수조 원에 달하는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불법 대북 송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어 제때 판결이 나왔다면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되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 앞에 평등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며 대원칙입니다. 정치 일정이 사법 판결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리와 원칙에 따라 조속히 올바른 판결을 내려서 이 땅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며 잃어버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이재명과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인 겁박을 즉시 멈춰야 합니다. 사법부를 압박해서 대선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더 엄중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만들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을 해체해서 기소청, 공소청, 수사청으로 분리하고 공수처의 권한은 대폭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은 없애버리고 말 잘 듣는 공수처는 키워서 범죄 수사까지 이재명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데 이어서 이제 국군 방첩사령부까지 무력화하는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급기야 이재명이 국가 예산까지 직접 주무르는 공약을 추진 중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뺏어서 대통령실 산하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국민 혈세를 포퓰리즘의 도구로 삼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의 수문장입니다. 선심적 정책, 퍼주기 재정을 막고 국민 혈세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자신들 요구대로 돈을 뿌리지 않는다며 경제부총리 탄핵을 추진하고 재정당국을 집요하게 압박해왔습니다.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재부를 해체해서 마음껏 돈을 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철마다 돈 풀기 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말 잘 들어야 지역구에 예산 한 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으니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씨가 마를 것입니다.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려 기업들에게 세금 폭탄을 퍼부을 것이고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대한민국을 탈출할 것입니다. 무책임한 정치적 재정 운용은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려서 외국 자본까지 대한민국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물가는 치솟고 경제가 폭망해서 민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막대한 나라빚을 낼 수밖에 없게 되고 청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거운 빚을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과거 이재명 후보는 국가가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에도 맞지 않는 처분적 법률 개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대통령에게 권한을 몰아줘야 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더니 본인은 진짜 제왕으로 군림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폭정이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재명의 무모한 폭정 시도를 국민 여러분께서 막아주십시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다양한 대중교통 할인 및 지원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국민들께서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K패스, 서울의 기후 동행카드, 경기의 더 경기패스, 인천 아이패스, 부산 동백패스, 광주 G패스 등 지역별로 서로 다른 지원 시스템이 운영되면서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에 직장에 다니는 경우처럼 광역 단위를 넘어 다녀야 할 때는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흩어진 대중교통 지원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는 K1 패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월 6만 원으로 전국의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1020 세대는 월 5만 원으로 할인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생활비를 덜어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도로 혼잡 완화, 지역 간 형평성 제고, 탄소 저감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등 한꺼번에 4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미래형 실용정책입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는 선심성 복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쓰여야 합니다. 국민의 힘이 책임 있게 실현하겠습니다. 지난 22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일에 첫 번째 심리가 진행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대법관 전원의 중지를 모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세력은 이 같은 움직임이 이례적이라면서 대법원에 대한 치졸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역천자는 망한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내놓았고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의심된다며 근거 없는 대법원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거법상 633 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끝났어야 했던 재판이 지금 무려 2년 7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재판 중에 지금 이재명 후보 단 한 건만 남았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표현은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재판 지원을 두고 써야 할 말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재판 지원을 위해 이사불명, 폐문부재, 재판 불출석,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온갖 이례적인 법꾸라지 기술을 총동원하였고 법원은 지원 전술을 대부분 눈감아주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 훼손을 자초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은 사법부의 원칙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무죄를 믿는다면 신속한 재판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캥겨서 대법원을 이렇게 치졸하게 압박하는 겁니까? 최근 이재명 세력은 주기현 판사 개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선을 넘는 막말 협박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은 방송에서 이상한 결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며 연일 주기현 판사를 공격하고 있고 민주당 출신의 유시민 전 장관은 죽을 때까지 응징하겠다라는 폭언을 내뱉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는 주기현 판사를 징계하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기현 판사에 대한 집요한 공격은 결국 이재명 피고인 재판을 앞둔 대법관들과 사법부 전체에 대한 협박성 경고입니다. 대법원은 결코 이 같은 치졸한 압박에 굴하지 말고 사법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국가 권력을 모두 장악한 점령군 행세를 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이재명 세력의
오만한 반법치적인 또 반민주적인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예산 편성권을 사실상 대통령실로 이관하고 국회가 증액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개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이고 국민적 요구인 분권형 개헌의 열망에 완전히 역행하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제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개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을 분산시켜 극단적인 정쟁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정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헌 앞에 항상 분권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예산 편성권까지 쥐고 흔드는 개헌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권력 기능을 사실상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려고 합니다.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마구 내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획책하는 개헌은 제왕적인 대통령을 넘어 죄왕이 되겠다는 야욕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개헌이 아니라 모든 국가 권력을 대통령 1인에게 집중시키는 왕정복고와 다름없는 수구적이고 반동적인 발상입니다. 대통령이 자기 말을 잘 들으면 예산 퍼주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예산 잘라버리는 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야당 출신의 지자체장의 입장에서는 상시적인 예산 공안정국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국회가 예산 증액권을 갖게 되면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예산을 서로 증액시키려는 충성 경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 같은 포퓰리즘 정당이 집권하면 국회는 도박 중독자가 베팅하듯이 국고를 탕진할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재명 세력의 겁박에 굴복하여 개헌 논의를 접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세력은 개헌 논의 자체에 입을 틀어 막아놓고 정작 본인들은 왕정복고나 다름없는 음모적인 개헌을 획책하고 있었습니다. 개헌과 정부조직 개편마저 정략으로 접근하는 이재명 세력을 강력 규탄합니다. 역사의 전진을 가로막는 태행적이고 수구적인 이재명 후보를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